저의 학창시절, 중학생이었던 절 심쿵하게 해주었던 많은 누나들이 있었죠. 누나를 입문하게 된 에반게리온의 미사토, 오나의 여신님의 베르단디, 세일러문의 머큐리, 아이카의 아이. 오늘 소개해드릴 이 애니메이션은 무려 누나 주인공이 2명. 사실 요즘 여러 이슈로 여경이라는 이미지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아무런 뜻 없이 그냥 단순히 그 시절 재미있게 봤던 애니메이션이라서 우리들의 추억이라서 소개해드릴 오늘의 작품, 바로 체포하겠어입니다. 당시 경찰청 사람들이나 공개수배 사건 25시 정도로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왔던 제게 엄청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게 해주었던 작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알리와 함께 20년 전 우리를 체포당하고 싶게끔 만들어준 누나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어딘가 늦은 듯 부랴부랴 스쿠터를 타고 서두르는 우리의 주인공 노한나. 길을 건너야 하지만 횡단보도 대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만 가선 안 되는 육교로 건너버립니다. 그 순간 그걸 캐치한 여경 민호영. 호영은 한나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대머리 아저씨가 있는 사찰로 도망도 쳐보고 호영을 따돌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야옹이를 보호하려다가 사고로 나뒹굴게 되고 그만 붙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당신이 어긴 교통법규는 모두 몇 개일까요? 신호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통행 구분 위반, 경찰관 현장 지시 위반, 그리고 속도 위반도 했죠? 여긴 제한 속도가 30km니까 25km나 초과한 거지만은요. 그건 저 녀석을 봐서 특별히 없었던 걸로 해드리죠. 자, 여기다 사인해 주시겠습니까? 노한나 씨? 네? 그쪽에 내 이름을 어떻게? 우리 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허,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과 자기 편 감싸기 경찰이라니. 위반했으면 봐주면 안 되지. 보신 바와 같이 한나 역시 오늘부로 서울시 묵동구 묵동서로 부임하게 된 신입 경찰이었습니다. 잠깐, 원래 보쿠토서인데 한자 발음이 묵동이라 서울에 묵동이 마침 있어서 묵동서로 현지화를 진행한 거예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첫째 날 무려 1시간 12분이나 지각한 노한나. 지각한 이유에 대해 주저리 느려뜨려 놓지만 씨알도 안 먹히죠. 어쨌든 그녀의 파트너로서 민호영이 앞으로 함께하기로 합니다. 덜렁덜렁거리며 약간 보이시한 성격의 한나는 자신과 정반대의 호영과 파트너 생활을 잘 해내갈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그런 호영은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동전을 던져서 뒤가 나오면 반장님께 가서 오늘 당장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하고, 만약 앞이 나오면 파트너가 된다 이거지? 이제 우리의 운명은 이 손에 있어. 동전의 결과를 알기도 전에 어디선가 갑툭튀하는 미니로버 한 대. 과속을 하며 시내를 활보합니다. 그리곤 자신을 2시간 이내에 잡지 못하면 자기가 공원에 설치해둔 시한폭탄이 터진다고까지 하는 과속러. 얌전했던 호영은 생각보다 범죄자를 잡을 때 난폭해지는데요. 오호, 심지어 차에 니트로까지 있어. 이제 남은 시간은 20분. 와, 근데 그 시절 작화가 이쁘고 멋지긴 하네요. 정말. 두 파트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속한 사람은 잡지 못하고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가 폭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터지는 불꽃. 이 빨간 차는 사실 아까 그 대머리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은 원래 전직 경찰관. 새로 파트너를 맺은 두 사람에 대한 신고식이었다며 해프닝이 마무리되고 체포하겠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김도일. 그는 묵동서 순경으로 평소 호영을 좋아하는 소심한 남자 캐릭터입니다. 단순미, 작은 키의 묵동서 막내로
작은 소문도 엄청 크게 부풀려서 입소문을 내는 말썽꾸러기 캐릭터. 경찰학교 시절 무서워서 눈 감고 쏜 총이 표적에 담아져 명중을 하지 않나. 연필 굴리기 필살기로 필기시험에 수석을 하는 듯 그야말로 중요할 때는 운이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갑 오브 갑. 체포하겠어는 1화부터 4화까지는 원래 1995년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OVA였습니다. 헌데 이 OVA가 대박을 치자 그 다음 해인 96년에 바로 TV 시리즈가 제작되고 지금부터 시작될 5편부터가 본격적인 TV판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다 한 편 한 편 에피소드가 시작되고 끝나는 스타일이라 전체 맥락에서의 기승전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짱구 같은 거라고나 할까? 묵동서에 한나 말고도 새로운 경찰이 출근합니다. 강지수. 그는 많은 잠복 수사와 범죄 해결로 표창도 많이 받고 이름난 경찰이었어요. 헌데 여장 남자야. 남자지만 여경으로 위장해서 많은 범죄자들을 잡았고 그렇게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니 어느덧 여성화가 되어버린 설정인데 그래.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세일하는 마트가 있다면 어디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그야말로 그 시절 김 여사가 마을에 등장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하는 주인공 듀오. 경찰이 있건 없건 진짜 답 없이 행동하는데요. 그때 도일도 나타나서 이 아줌마를 저지하려 하지만 속수무책. 이 최강 빌런 아줌마는 결국 자신의 스쿠터를 도둑맞게 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지만 스쿠터 도둑을 잡기 위해 듀오가 나서게 되고 민폐 아줌마와 힘을 합쳐 결국 도난범을 체포합니다. 아줌마는 갱생되지 못하고 원래대로 여전히 동서남북을 거닐며 사람들에게 민폐를 이어갑니다. 아니 저런 아줌마는 벌점을 좀 먹여야 된다니까? 이 애니메이션은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편 한 편 짤막한 교통과 경찰로서의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호영과 한나 두 사람은 많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승전결 갈등이 있는 스토리는 아니니 그 당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스토리를 몇 가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듀카티를 타고 다니는 공도 오토바이 레이서가 등장합니다. 주행 방법이나 등치, 도일과 매우 비슷해서 사람들은 도일의 퇴근 후 일탈이지 않을까 수군대는데요. 도일은 자신이 아닌데 자신과 비슷한 피지컬의 그 사람이 누군지 왠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형제인가? 하지만 그의 정체는 바로 도일의 아버지 김태환. 전직 모터사이클 레이서로서 목동서 근처에 바이크샵을 한번 차려볼까 해서 동네 탐방차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호영과 한나를 만나게 되고 호영과 도일 사이에서 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싹싹하고 좀 더 활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나를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소심한 호영. 이젠 뭔가 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영 씨가 오늘은 꼭 도일 씨 마음을 알아야겠대. 뭐? 한나 씨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자긴 가만히 있어. 도일 씨 뭐해? 어서 말해. 얼른. 좋아. 난 그래 용기 내 도일 씨. 저기 아버님도 잘 들으세요? 난 말이지. 과감하게 말해 도일 씨 남자답게. 배고파. 아이고 이 빙시야 빙시. 이런 쑥맥인 아들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오나의 여신급 20살 세나라는 캐릭터와 재혼을 합니다. 뭐라고? 자기보다 어린 엄마가 생겨버린 도일. 이 애니 다시 보니까 좀 종잡을 수 없는 내용이 있네요. 이 작가도 뭐 이런 비슷한 귀여운 새엄마는 아들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아들의 직장 동료를 챙기는 귀여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도일의 아버지는 동네에 자그마한 바이크샵을 차리게 됩니다. 바이크샵에 걸려있는 멋진 듀카티 사진 한 장. 한편 한나 역시 개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버리는 바람에 개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고치러 허름한 바이크샵에 들어가는 한나. 이곳에서
어떤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말끔하게 오토바이를 수리합니다. 이 노인은 사실 중년 시절 도일의 아버지와 함께 팀에서 일했던 초일류 엔지니어. 그 시절 엔진 튜닝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차체 밸런스에 한계가 있었고 신기록을 눈앞에 둔 순간 도일의 아버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날 팀은 해체되었고 그때부터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고 자취를 감췄던 이 할아버지. 이 사실을 안 한나는 두 어른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때 멈췄던 오토바이를 지금까지 보관 수리해 도일의 아버지가 탈 수 있게끔 세팅해둔 할아버지. 한나가 이 오토바이를 타 그 당시의 기록을 멋지게 깨면서 도일의 아버지 스토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됩니다. 도쿄타워, 아니 남산타워에 바람이 많이 불어 특별 전망대가 일시적으로 폐쇄됩니다. 강 반장은 묵동서 교통과 리더인데요. 휴일을 맞아 조용히 바람 쐬러 남산타워에 갔다가 모험심이 강한 꼬마 한 명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여자 관람객이 자신의 소지품을 도난당했다며 안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강 반장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관광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협조를 요구합니다. 하필 경찰이 있을 줄 몰랐던 도둑은 바로 빤스런해버리고 재빠르게 강 반장도 그를 쫓습니다. 호기롭게 밖으로 도망쳤지만 밖은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천만한 상황. 도둑은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강 반장은 일단 도둑놈의 목숨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온 이 꼬마와 함께 강풍에 휘말리면서 옥상에 갇히게 됩니다. 바람이 너무나도 많이 불어서 사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한나는 이 소식을 듣고 타 경찰서 소속 사람들과 공조하여 강 반장 구조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건 소방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때 본청 산악구조대 담당인 이하운이라는 캐릭터가 등장, 노안나와 강 반장을 구해내는데요. 이때의 인연으로 이하운은 목동서의 긴급구조 훈련 행사를 담당해 잠시 오게 됩니다. 그 사이 한나와 썸이 강 반장이 범인 잡고 이렇게 애기와 남산타워에 갇히게 된 건 전부 다 너희들을 위한 떡밥이었던 거냐?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들이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사건 사고, 그리고 뉴스에서 한 번쯤 보았을 범죄들을 소재로 조금은 코믹하게, 조금은 시원하게, 또 조금은 진지하게 스토리를 이어나가면서 신입 순경에서 점점 경찰로서의 듬직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두 여자 주인공을 보여주며 애니메이션판 체포하겠어 1기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멋있긴 하다. 원작보다 나은 애니메이션 시리즈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체포하겠어는 오나의 여신님으로 유명한 후지시마 코스케의 대표작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투니버스에서 OVA, TV판 1기, TV판 2기를 정식 수입해 방영하면서 지금 현재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에게는 압도적인 팬층이 있는 명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더빙 역시 최강의 콤비인 최덕희, 정미숙 성우님을 필두로 주인공을 맡게 되면서 성덕들에게도 꼭 정주행해야 하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당시 일본의 경시청을 홍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작된 애니메이션 체포하겠어는 드라마, 라이트노벨, 게임으로까지 그 영역을 광대하게 뻗쳐나가는데요. 뭐 실사화는 이때도 진행되었던 것이냐 일본? 교통과 경찰이지만 나름 강력 사건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정말 세금이 아깝지 않은 활약을 보이는 두 주인공.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은 대리만족할 만한 활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뭔가 기승전결이 없단 말이야. 그럼 다음엔 이 작품이다.